근태관리와 관련한 대부분의 문제는 기록이 없어서 문제가 됩니다.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잘 지켰다고 해도 기록이 없으면 안 지킨 것과 같이 본다는 점, 이게 실무에서 가장 많이 마주치는 상황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근로감독 대상이 되고 퇴사자 민원이나 근로자 진정으로 인해 생각보다 쉽게 조사 대상이 되거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회사는 작아서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을 계기로 조금 경계심을 가지셔야 할 시점입니다. 주 52시간제는 기본적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연장근로 최대 12시간까지 허용되는 구조입니다. 근무 제도와 정상 기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일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기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명시된 사항으로 직원 개인에게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다는 동의서를 받아도 효력이 없습니다. 위반 시에는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일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는지에 대한 판단할 때 기준에 대한 대법원법 판례가 나왔습니다. 판례는 일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일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노동부 행정해석도 공식 변경되었습니다. 판례 변경 전 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각각 합산하여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 위반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위쪽 표를 보시면 1일 연장근로시간의 합산이 17시간이죠. 이때 연장근로 위반으로 판단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판례와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위쪽 표에 실 근로시간의 합은 49시간으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근로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 다만 아래 표와 같이 수요일에 0시간이 아니라 5시간을 근무했다면 8시간 내 근무이므로 연장근로 시간의 합산에는 변동이 없으나 총 근로시간이 54시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주 40시간을 초과한 14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잡히고 일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인 12시간을 2시간 초과하였기 때문에 연장근로 위반이 됩니다. 별개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기준까지 판례 변경이 된 것은 아니므로 가산수당은 1일 8시간, 일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요약드리자면 이제는 1일 8시간보다 오래 일했는지가 연장근로 위반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이번 주 합산해서 최대 근로시간 한도인 52시간을 초과하였는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태관리와 관련하여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A 사업장은 직원 동의를 받고 주 55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아무리 직원이 동의하고 야근했다 하더라도 주 52시간을 넘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B 사업장은 퇴사 시 연차를 정산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소멸 처리했습니다. 이미 퇴사한 인원이니 상관없겠지 하며 넘겼습니다.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노동청에 신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연이자까지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C 사업장은 출퇴근 관리를 엑셀로 수기 기록했습니다. 어떤 날은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지 못해서 공란으로 두게 되었는데요. 실제 근무 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어서 수당 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업주분들이 놓치시는 내용들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몰랐다가 아니라 기록이 없다가 제일 큰 리스크라는 겁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근태관리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 놓치고 계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도 평소에 많이 듣게 되는 질문들이 있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노무사님께 답변을 요청을 드려보고자 질문을 좀 추려봤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묻는 질문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직원이 원하는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 근무를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통상적인 일반 근로제 하에서는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연장근로 위반입니다. 직원 개인과 합의서나 서약서를 작성하여도 효력이 없습니다. 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정상기간의 평균 연장 근로시간이 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운영 가능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인데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주휴수당 지급 많이 고민하시죠? 정규직이 아닌 파트타이머에게도 지급을 혹시 해야 될까요? 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출근일을 모두 개근한다면 근로 형태를 떠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출퇴근 기록, 연차, 근로제도 관련된 질문입니다. 출퇴근 기록 수기로 진행을 하는 회사가 아직 많다고 들었는데요. 출퇴근 기록을 수기나 엑셀로 진행을 해도 괜찮을까요? 가능은 하지만 근로감독이 나오는 경우 엑셀 기록 외에 다른 증빙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 근로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하는 것은 사용자 책임입니다. 이때 전자기록이 없으면 소명하기가 좀 어렵겠죠. 네, 그렇군요. 다음은 연차 관련 질문인데요. 어떤 사업장에서는 연차 대신에 월차로 대신하는 것도 이제 문의가 있었습니다. 연차가 아닌 매월 1일씩 월차를 주는 방식으로 연차 대체가 혹시 가능할까요? 입사 후 1년 미만인 경우나 입사 후 1년이 지난 근로자여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출근율이 80% 이상인 근로자라면 15일의 휴가를 연 단위로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매 2년마다 추가 연차를 1일씩 부여해서 연차 개수를 늘려주어야 합니다. 남은 연차 소멸 관련해서도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연차 소멸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거치고 회사의 기책이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 지급 없이 소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용 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문제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과 근무 관련해서 시간을 자유롭게 설정하기 위해 유연 근무제를 또 많이 도입을 하시는데요. 유연 근무제 도입 시에 초과 근무제가 자유로운 건가요? 유연 근무제를 도입하여도 최대 연장 근로시간 한도는 지켜져야 합니다. 다만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정상기간을 평균하여 일주간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주차에 70시간을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2, 3, 4주차에 주 40시간을 근무하면 정상기간인 4주를 평균했을 때 연장근로가 주 12시간을 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유연근무제 도입 시에는 근로자 대표를 선출해야 하고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유연근무제 서변 합의가 필수적입니다.